지난 6일 원적에 든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당 성진대종사의 연결식이 제2교구 본사 화성 용주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종단의 원로 대덕 스님과 불자들은 평생을 수행과 전법 교화에 매진했던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불교계를 포함한 전국 사회복지인들이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10대 사회복지정책 아젠다는 보건복지부를 분리해 사회복지부를 신설하고 사회복지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를 잇는 포교결사체 수미산 원정대가 일기 동문회를 결성했습니다. 동문들은 상월결사가 맺어준 인연으로 불교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송지종 새 통리원장을 선출하는 종의회가 오는 15일 열립니다. 현대식 신축 도량으로 대구시 건축상을 수상해 화제를 낳고 있는 대구 청수사 주지 효민 스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지난 6일 원적에 든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원경당 성진대종사의 연결식이 제2교구 본사 화성 용주사에서 엄수됐습니다. 원경대종사의 마지막 길을 함께한 종단의 원로 대덕 스님과 불자들은 평생을 수행과 전법 교화에 매진했던 스님의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홍진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독립운동가 박헌현 선생이 남한에 두고 간 유일한 혈육. 불우한 유년 시절의 아픔을 수행과 교화로 승화하고 지난 6일 세연을 다한 원경 대종사의 연결식이 화성 용주사에서 엄수됐습니다. 대종사의 생전 육성 법문이 흩날리는 빛 속에서 숙연함을 더했습니다. 그래서 길을 닦아놓으면은 그 길을 가는 분이 계시듯이 사찰을 이렇게 꾸며놓으면은 다음에 수행정진할 스님들이 와서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하얀 국화 한 송이를 수행 교화를 위해 평생을 헌신한 대종사의 영정 앞에 바쳤습니다. 원로위원 스님들을 비롯해 마국사와 직지사, 해인사, 범어사, 금산사, 화엄사, 관음사, 봉선사 등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의 헌화도 이어졌습니다. 종단 주요 소임자 스님들 대부분이 자리를 함께해 속세의 마지막 순간까지 전법교회에 매진했던 대종사를 추모했습니다. 지난 12월 6일 아침까지 지인들에게 온라인 법문을 보내신 큰 스님께서 호련히 세연을 내려놓으시는 모습 또한 번개같이 부상한 존재의 실상을 표현한 금강경 사국에 다름이 없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는 원로회의 부의장 대원 대종사가 대독한 연결법어로 남전 선사의 가르침을 전했고 풀을 만나면 풀을 먹고 물을 만나면 물을 마시미로다. 원로회의 의장 세민 대종사는 속한 사바에 조계의 선풍을 드날려달라며 원적을 애도했습니다. 우리 곁에 오셔서 불의를 밝히시고 조계의 선풍을 드날리소서. 연결식에는 호계원장 보광스님과 화엄사 교구장 덕문스님, 동국대 이사장 성우스님, 민학기 제2교구 신도회장, 이원욱 국회 정각회장의 조사가 이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주호영 정각회 명예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이수진 의원, 손학규 전 바른미래당 대표 등이 대선 전국 속 스님이 남긴 중도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있어 자칫 사회계층 간, 세대 간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중도 사상을 거울 삼아 상대적인 양면에 집착하지 않는 정치인들의 역할이 더욱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경량의 근현대사 속에서 오로지 수행과 전법교회의 길에 매진했던 스님의 발자취는 사부대중의 가슴 속에 더욱 깊게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원 용주사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불교계를 포함한 전국 사회복지인들이 사회복지정책 10대 아젠다를 각 당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전국의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어제 서울 코엑스 D홀에서 온 오프라인을 통해 사회복지 비전 선포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들의 사회복지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고 사회복지 정책 10대 아젠다를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10대 사회복지 정책 아젠다는 보건복지부를 분리해 사회복지부를 신설하고 사회복지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하며 대통령 직속 사회복지서비스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국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참석해 사회복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표 복지국가는 다를 것입니다.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심상정 정부는 복지국가의 새로운 길을 열 것입니다. 사회복지세를 도입하고 복지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전략적인 조합을 통해 필요한 분에게 필요한 도움을 드려야 합니다. 한국불교의 새 바람을 일으킨 상월선언 만행결사를 따르는 제가불자들의 모임 수미산 원정대가 일기 동문회를 결성했습니다. 동문들은 상월결사가 맺어준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며 불교 발전에 힘을 보태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동문회 출범식에 다녀왔습니다. 고행을 마다하지 않는 결연한 의지로 한국 불교의 자정과 쇄신의 계기를 세운 상월선언 만행결사 삼보사찰 순례 이후 2개월. 천리길 순례결사는 모두 회양했지만 그 정신을 계승하는 사부대중의 모임 수미산 원정대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오피니언 리더 등 사회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수미산 원정대 1기 졸업생들이 과정 수료 후 오랜만에 봉은사에서 다시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상월결사를 통해 맺은 인연을 다지고 불교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수미산 원정대 1기 동문회 출범을 축하하는 자리. 동문회장 유견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을 중심으로 이선재 BBS 불교방송 사장 등 5명이 부회장단에 포함됐고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등도 고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리는 일기라는 무거운 책무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새로운 길을 만들고 그 길을 2기, 3기가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상월선언 해주 자승 스님을 증명으로 단장 원명 스님이 지도법사를 맡아 수미산 원정대 동문회의 활동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상월선언 만행결사 정신을 계승하는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동문들이 같이 도반이 돼서 함께 신행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행생활을 하지 않는 동문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불교, 활기찬 불교, 적극적인 불교를 목표로 내건 수미산 원정대 1기 동문회는 분기별 불교 공부 모임과 사찰 순례 등 불교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나서게 될 전망입니다. 분기별 1회 주요 불교계 인사를 모시고 초청 강의를 듣는다든지 또 관련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번째, 분기별 1회 주요 사찰 순례를 행하려고 합니다. 특히 수미산 원정대가 타종교, 무종교인 등 종교의 구분 없이 모인 만큼 봉은사와 상월선언 등을 중심으로 수행 정진을 이어가며 차기 원정대 출범에도 힘을 보태기로 했습니다. 국난 극복을 염원하며 천리길을 걸었던 상월선언 만행결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수미산 원정대. 지난 가을 한국 불교의 미래를 닦은 초석 위로 불자들의 걸음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BBS 불교방송의 내년 예산이 492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BBS 불교방송 이사회는 어제 서울 마포 다보빌딩 3층 법당에서
이사장 정문 스님 주재로 제114차 이사회를 열고 내년 예산안 492억 1,648만 원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올해 예산 493억 6,400만 원보다 0.3% 줄어든 액수입니다. 이선재 BBS 불교방송사장은 방송통신위원회에 지난해 294개 방송사 시청 점유율 조사에서 BBS TV가 불교계 채널 1위, 종교 채널 10개 방송사 가운데 3위를 기록했고 방송평가에서는 종교방송사 라디오 분야 1위를 기록했다며 내년에는 종교 채널 전체 시청률 1위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에는 제적이사 22명 가운데 이사장 정문 스님을 비롯해 원종 스님, 화평 스님, 월장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도진정사, 이항구 이사, 이선재 BBS 사장 등 13명이 참석했습니다. 불교계 주요 종단 총지종을 이끌 새 행정대표가 오는 15일 선출될 예정입니다. 총지종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총지사에서 열리는 종의회에서 새 통리원장 선출이 확정될 예정이라고 종단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총지종 통리원장은 종단의 제일 큰 어른인 종령이 후보를 지명하면 종단의 입법기구인 종의회가 인준을 하는 방식으로 선출됩니다. 현 통리원장 인성정사 임기는 내년 1월 말로 끝나며 이에 따라 총지종 50년사와 종조 일대기 봉정 등이 3년 임기의 새 집행부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구미 문수사가 연말을 앞두고 지역의 취약계층을 위한 자비 나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문수사 주지 월담 스님과 신도회는 구미 도계 면사무소를 찾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백미 10kg 150포를 전달했습니다. 또 지역의 장애인 시설과 아동복지센터, 천주교 재단에서 운영하는 성심 셀린의 집 등을 방문해 쌀과 과일 등을 직접 전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국민들이 살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 성직자가 더 앞장서서 종교 간에 화합된 모습을 보여줘서 우리 불교인들이 더 손을 내밀어서 다 같이 우리 불교 합장 이렇게 화합할 수 있는 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구미 문수사는 이 외에도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장학사업과 군 포교사업, 요양원 위문공연 등 자비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종교법인 신요엔이 불교의 4대 명절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날을 기념하는 성도절을 맞아 기념 행사를 열고 코로나19 극복과 세상의 평안을 발언했습니다. 신요엔은 양력 12월 8일 성도절을 맞아 동경도 다치카와의 총본산 응현원에서 참된 진리를 구하는 진여 밀교의식을 담은 성도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6천여 명의 불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전 세계 모든 일들의 행복과 평안을 함께 기원했습니다. 신요엔 성도회 행사는 위성으로 전 세계 정사로 송출됐고 동시 통역을 통해 각국의 언어로 진행됐습니다. 신요엔은 1936년 일본에서 개창된 밀교 계통의 불교 종단으로 전 세계에서 100만 명 정도가 활동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도 서울과 부산 등의 포교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구 수성구의 신축도량 청수사가 올해 대구시 건축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큰 화제를 낳았습니다. 건물 구조와 법당 형태, 그리고 카페 등의 열린 공간까지 도심 포교당의 이상적 모델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화제의 신축도량을 일군 청수사 주지 효민 스님을 전경윤 보도국장이 만났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대구 청수사 주지 스님 효민 스님 모셨는데요. 대구 청수사 신축 건물이 대구시 건축상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사찰이 이 상을 받은 게 처음인데 먼저 소감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상을 받겠다든가 상을 염두에 두고 불사를 한 건 아니고 그냥 제 발등에 떨어진 불을 빨리 끄고 이제 어떻게든 이제 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불사를 하다 보니까 또 잘했다고 상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나마 좀 위로가 되고 또 뭐 고맙고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죠. 예, 이 청수사 건물 보면 이게 전통에다가 현대적인 감각까지 더했다 그래서 상당히 그 화제가 되고 네. 상당히 현대식 포교의 어떤 새로운 모범이 되고 있다 이런 말도 하시는데 어떤 점에 이 주안을 둔 겁니까? 저희가 이제 현대에 맞게끔 이제 뭐 문화재라든가 뭐 천년 고찰이라든가 좋은 절들은 너무 많으니까 굳이 뭐 지금 지으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었고 또 제가 절집밥을 많이 먹고 오래 절 생활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점들을 많이 보완해서 신축 건물로 짓다 보니까 좋은 자재들을 쓰게 되고 또 그러면서도 또 동양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이제 뭐 루바로 처마 형상으로 이제 처마를 좀 길게 뺀다든가 그리고 이제 최고의 공법들을 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쓰고 하니까 좀 좋은 건물로 좀 아름답게 보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청수사 법당에 보면 완전히 입식 형태의 돌아앉은 불화 등이 이제 예술적으로 이렇게 벽면을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카페도 유명합니다. 카페는 스님께서 직접 또 봉사도 하시고 운영하신다고 들었는데 아르바이트 하죠. 아르바이트라고 계시군요. 예. 예, 주인장이 아니고 쉽게 말해서. 머섬 주인. 예. 그러니까 청수사를 운영하는 방식도 남다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제가 지을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염두에 두는 게 이제 절 냄새가 나야 된다, 절 표시가 나야 된다라는 것을 상당히 중시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분들에게 항상 그랬어요. 절하다가 절간된다. 예, 그런 말씀을 하면서 법당을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겼어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세동을 지으면서 세동 제일 끝에 가운데에 가장 낮게 이제 법당을 지어서 찾아가는 법당이 될 수 있게끔 예, 그냥 들어가는 법당이 아니라 꼭 한 번은 내가 이 법당에 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찾아서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법당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절에 와서 이제 원스톱으로 그냥 하루 종일 놀고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절을 지을 때도 이런 절도 있구나라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딱 들어가면은 이제 카페가 제일 커요. 100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카페가 제일 크게끔 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는 이제 음식점을 오픈을 해서 이제 저는 그런 거보다는 불자들이 다 주인공인데 부처님을 좀 똑바로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부처님을 마주보고 독대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원반에 올라가서 절을 하거나 앉아 있으면 내가 주인공이 되는 부처님과 내가 교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만들어 드리고 싶다 해서 이제 그렇게 법당 형식을 하고 그래서 부처님 어깨가 얼마나 무거웠을까.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부처님의 그 정법대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때의 법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런 부처님 뒤를 따라서 이동식 법당을 모시게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실 대구 수성구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구 수성구는 서울로 치면 강남이라고 할 수 있는 부촌 지역인데 대구에 이 지역에서 신축 건물을 짓고 도심 포교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또 어깨도 무겁고 또 해야 할 일도 많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는 이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기에는 이 동네는 청수사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곳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절세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기는 청수사를 중심으로 이제 이 동네가 형성되었고 지금도 그런 역할을 저희가 주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불교라고 하면 낡았다, 뭐 좀 어렵다, 또 좀 뭐 무질서하다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들을 좀 전환시켜주고 싶었고 그리고 정말 그 좋은 곳에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 절이 이렇게 이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래요. 처음에는 오시면 전부
미술관인 줄 알았다, 박물관인 줄 알았다. 여기가 절이에요. 스님들도 오셔서 그래요. 여기 절이 어디예요? 카페에 오셔서 여기 절이 어디예요? 여기가 절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절이에요? 예. 뭐 부처님이 계시고 뭐 스님이 있으면 다 절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불자들의 자존감을 좀 높여주고 싶었고. 알겠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BBS 대구 불교 방송에서 음악 신행 프로그램을 오랫동안 진행을 해오셨기 네. 때문에 또 이 방송 포교, 그러니까 TV와 라디오, 뭐 유튜브 요즘 많이 뉴미디어도 많이 발전하고 있는데 방송 포교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라는 평소 지론이 있으신가요? 내가 하는 이 한마디나 어떤 이 한 모습에 의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을 수도 있고 또 인생을 전환시킬 수도 있고 이런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방송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 BBS라는 이 아이를 좀 잘 성장시키고 또 좋은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이제 끝없는 그런 관심과 격려 또 가끔씩은 정말 기분 안 나쁘게 조언들 이런 것들도 좀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아주 그 좋은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대구 청수사 주지 효민 스님과 오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12월 11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